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리딩 무료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사에 대해서 쭉 배울 텐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동사는 이렇게 생겼다. 목적을 하나 취하는 건 누가 있고 두 개 취하는 건 누가 있고 목적을 취하지 못하는 자동사는 누가 있고 진행 시제,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기본적인 동사의 구성을 배운 다음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제도 배우고 능동, 수동 이런 것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펴시고요. 자, 1번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 너무나 간단한 법칙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조동사 will, would, may, might, can, could, must, should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래서 and 다음에 will이 나오니까 to answer가 아니라 answer the phone이라고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되고요. Robert can finishing, finish 중에 동사의 원형인 finish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법칙인데 사실 실제 시험에 나오면 정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사의 어미가 특이한 형태를 주의해라. 시험에서 낼 땐 이렇게 단순한 answer나 finish 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lower라는 단어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low, 낮은 이란 뜻의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더 낮은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동사 원형으로 사용이 돼서 낮추고 인하하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암기하실 때 형용사로 더 낮은 그리고 동사로 인하하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lower the price 하면 가격을 인하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broaden, en으로 끝나는 것들은 거의 다 동사 원형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형용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못 고르시고요. er, broker 하면 명사로 중개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로 사용이 되면 중개하다. 그 다음에 initial, 이게 형용사로는 최초에란 뜻이지만 동사로 사용이 되면 initial your name 하면 당신의 이름을 머리 글자로 쓰세요 라고 해서 제 이름을 쓰게 되면 머리 글자로 L, S, G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건 간단한 법칙이지만 실제 시험에 적용할 땐 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단어들, 형태가 동사인 듯 아닌 듯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The city will blank the road.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법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wild와 같은 형용사를 쓰거나 아니면 will be,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widen이 동사 원형인데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어요? 없죠. 이거 안 돼요. with, 이거는 명사라 안 되고요. 동사 원형 누구? D번에 widen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the city will widen the road. 시가 도로를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부정문이나 도치구문을 만드는 조동사 do, does, did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만들 땐 직접 나가지 않고 do나 does나 did가 나가죠. He speaks, does he speak? He spoke 하면 did he speak?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도 speak의 부정은 not speak이 아니라 don't speak이나 doesn't speak이나 didn't speak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do나 does나 did가 부정문이나 혹은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나 does나 did가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뒤에는 누굴 쓴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the train did not leave until 2 p.m. 2시까지는 기차가 떠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부정어구가 나가면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정어구가 나가면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데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나 did가 나가고 주어 다음에 누굴 쓴다?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여긴 agree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가면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는 직접 나가지 않고요. 이 부정어구 다음에 do나 does, 현재일 때는 do나 does, 복수일 때는 do, 단수일 때는 does. 누가? 주어가 복수일 땐 do, 단수일 땐 does가 나가고요. 과거일 때는 그냥 주어에 상관없이 did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시려면 일단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누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Not, never, hard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rarely, scarcely, seldom 비슷한 뜻들이고요. 하나만 더 기억을 해 두신다면 little. little 하면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는 게 형용사나 대명사로 셀 수 없는 게 아주 적단 뜻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단어가 부사로 사용이 되면 좀처럼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문장의 맨 앞에 나가면 뒤에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사용하는데 일반 동사일 땐 직접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do나 does, did가 나가고 주어 다음에 누굴 쓴다? 동사의 원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never 앞에 나갔죠? did 나가니까 주어 다음에 누구 쓴다? 동사의 원형인 agree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요거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완료 시제 있죠, 여러분들. have나 has 다음에 pp를 쓰는 이 완료 시제에서 이 have, has, had는 다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도치가 됩니다. hardly가 나갔고요. has, have, had, 주어, pp의 구조로 사용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have, has, had가 혼자 쓰이면 일반 동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과거 분사와 함께 쓰여서 완료 시제가 되면 완료 시제를 만드는 have, has, had는 일반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 취급을 해서 직접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 does, did가 있고 주어가 있으면 동사 원형이지만 have, has, had가 있고 주어가 나오면 뒤에 누구 쓴다? 과거 분사를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왜 have나 has나 had로 시작하는 의문문 있잖아요. Have you seen? Have you met? Has he done? 이런 식의 의문문이 나오는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hardly 다음에 has 나갔고 he 보이고 그러면 뒤에 누구 쓴다? pp 과거 분사라. 이건 정답이 met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진행형이 있고 완료가 있고 수동이 있어요. 일단 현재 진행은 주어에 따라서 is, are, am, ing고요. 과거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막 진행 중인 동작. 어제 7시쯤 뭐뭐 하는 중이었다라고 할 때 was나 were, ing. 그리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할 때는 will be, ing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된다. 이런 거 떠오르시죠? 현재 완료하면 우리가 시제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말하는 시점, 지금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경험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주어가 이 동작을 다 끝냈습니다 라고 해서 완료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가 과거부터 이 동작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속과 계속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번역이 맞는지는 앞뒤에 쓰인 상황이나 아니면 함께 쓰이는 시간 관련 표현이나 부사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 시제는 has나 have 다음에 pp를 쓰고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had pp죠.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일을 표현할 때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일. 그래서 반드시 앞뒤로 과거 시제가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미래 완료인데 will have pp. 해보세요. 네, will have pp.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시점에 어떤 동작이 완료돼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수리점에 갔습니다. 아저씨한테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수리해 놓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아저씨가 미래 완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맡겼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면 미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수리를 완료해 놓겠습니다. 라고 할 때 will have pp를 쓰는 거고 요거 어떤 상황에서 자세하게 쓰는지는 저희가 시제 배울 때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